돼요. 계속 하죠. 시작했어요. 진아 대리님이 질문 있으시대요. 가능한 저는 이제 이 영상의 이름을 말 안 하려고 우리 이름을 서로 다 말해. 다 섞였어요. 다 섞였어요.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그럼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보는 사람 없어서. 이거 앞에 컷하고 다시 시작. 각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지 아니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영향력. 영향력 좋은 얘기 같은데요. 응. 다들 자기는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현재에서요? 네, 현재. 아니면 뭐 과거든, 뭐 미래든. 일단 영향력이란 단어부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바퀴 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자기가 끼치는 거 말고 누군가한테 많이 영향력을 받았다거나. 음. 근데 그 시작이 약간 의존성에 관련해서 시작하다는 거였거든요. 그전성 어디서요? 개발에서요? 아니면은 인생에서 아니면은 인생이랑 개발. 이사님의 영향력. 뭐 이사님도 크고요. 근데 저 그 처음에 영향력만 봤을 때 단어 뜻 해석하는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지라고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거 딱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이 확 궁금해졌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도 분명히 어딘가 영향을 끼쳤을 테고 현재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상상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숨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숨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저를 얘기한 게 아닌데요. 아, 영향이요? 아무 생각 없으면 넘어가죠. 아니 저 요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든 뭐 이사님이든 사람들이든 원래 영향을 주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 말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근데 뭔가 있어야 주잖아요. 영향력이 있어야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걸 만드는 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모두 다. 그래서 막 그렇게 멘토도 찾아 컨설팅도 하고 이러는 거 같거든요. 모르니까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느낌? 근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실제로 우리는 나쁜 영향을 많이 받고 나쁜 걸 빨리 배우죠. 맞아. 우리 연애할 때도 생각해보면 좋은 건 그렇게 안 배워요. 나쁜 건 금방 따라합니다 서로. 맞아요. 다리 꼬는 거 이런 거 금방 따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놀리는 거라든지 그런 멘트들 다 기억해놨다가 맞아 금방 나쁜 뭘 잘못했는데? 이런 손만 들으면 다 그거죠. 네, 그럼 제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싶긴 해요. 사실 영향력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마케팅으로 많이 쓰시는 게 많은데 사실은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사람들을 모으기 좀 좋은 형태다. 자기를 감추기도 좋고 누군가는 진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진짜 알 거고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드러나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산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악마의 수법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비도 그렇고 꽃뱀도 그렇고 다 선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따뜻하게 접근을 해서 이제 알고 보면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따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거를 분간하는 눈이 있어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질량이란 말을 많이 해요. 질량이 큰 사람 옆에 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저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석같이 에너지가 이게 붙을랑 말랑하면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건데 옆에 갔는데 후루룩 끌려가지고 탁 달라붙었다. 그러면 이제 영향이 엄청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영향에서는 이제 지식의 크기가 있을 텐데 나쁜 걸 봐도 영향을 받고 좋은 걸 봐도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냐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디펜던시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의존성을 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도 다양한 오픈소스가 있는데 어떤 오픈소스는 의존성을 걸어서 이 버전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어떤 건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코어하게 다 가져가야 되냐. 이게 분간하는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질량. 이게 질량이 사실은 영향인데 저도 만약에 살면서 이렇게
달라붙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원래 저는 사업을 하는 게 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사업한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사업을 하는 꿈이 아니었고 저는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 밑에서 배우고 싶다.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어떤 대단한 어떤 군주 같은 분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지금도 꿈이고 과거에도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일본 얘기하는 게 대단한 선교사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장수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장수가 되기 위한 내 역할이 사업인 거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왜 내가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은 어째 그분이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좀 우리가 다 쉽게 처음에 회의적으로 쉽게 보듯이 거기 일본 사람들 전도하는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나 가가지고 전도하고 되겠냐라는 그래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한다고 뭐 전도가 될까? 그 나라에 문화가 있고 그 나라에 그게 있는데 컬처가 있는데 뜬금없이 가가지고 되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도 딱 만나고 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분들을 내가 직장에서 보든 잘하면서 선생님으로 만나든 직장 동료로 만나든 뭐 회사의 리더로 만나든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일이겠구나. 이분들은 엄청나게 강하고 선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네, 이분들은 저도 가서 영향을 엄청 받았잖아요. 내 인생을 갑자기 그냥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저런 사람들한테 바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끌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영향력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군주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억지로 많이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고 많은 과거에 수많은 어떤 전적이 좋으신 사업적으로 전쟁터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 만나면 제 충성을 엄청 잘했거든요. 우리 있을 때도 봤죠. 제가 엄청 충성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저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되고 다 자기 이윤에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이게 내가 회사를 직접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차려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까지 오는 데는 진짜 수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부터 와서 저긴 다를 거야, 저기는 다를 거야. 내가 곧 대학교 이제 4년제를 입학하고 한 학년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에 대한 실망을 했어요. 그 4학년 졸업작품을 보면서 저거는 책 한 권보다 못한데? 왜냐면 그 4학년 졸업생들 하는 거 보니까 졸업작품 하려고 돈 주고 맡긴 사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어거지로 하는 거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못하는 건 괜찮았거든요. 근데 4학년들이 졸업작품 할 마음이 없다는 거를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선배니까 막 1학년 때 막 술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온갖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부모님 내는 학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는 인서울 다를 거야. 그 다음에 명문대 다를 거야. 그 다음에 스카이 다를 거야. 이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우리 세계만 그래. 하면서 이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운 좋게도 제가 개발자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군대처럼 모이는 거여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보기로 했는데 옆에서 얘기를 듣고 옆에서 보니까 사람의 삶이 다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곳은 다를 거야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저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막상 제가 프리랜서 하청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그분들과 좀 친밀하게 지내보면서 그분들의 고민과 그분들의 실력과 그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과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악의 평범성으로 일을 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큰 기업에서 많이 보면서 진짜 선한 사람이 별로 없고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다 없구나. 다 그리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막 오히려 조작된 상황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나쁜 영향력을 받는 거는 정말 쉽구나. 상위 조직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파란 나라를 생각하면은 그 나라일수록 나쁜 영향이 금방 물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은 계속 무언가 생산적인 걸 요구하고 있고 어려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더 그 상위로 갈수록 그쪽에서는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공포라든지 두려움이 더 강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진짜 주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던 사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되는 시점이 언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좀 맞아요. 비슷해요. 뿌리가 잘 내려질 때, 좀 다 비슷한 말이네요. 그것보다 더 쉬워요. 남을 도울 생각이 생길 때. 결심할 때? 맞아요. 어.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순간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파란색 물감이 있는데 내가 초록색이 되기로 한 순간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여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물드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내가 선택을 한 순간 물들지 않는 상태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물들이는 상태까지 가려면 옆에서 봤을 때 저 방법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되고 아니면 어떤 걸 극복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오는데 저는 영향력을 줄 때 맨날 쓰는 멘트가 있어요. 왜 그런 멘트를 하냐면 제 방식을 따라하라고 그 말을 하거든요. 뭐 제가 자주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들고 나가도 된다? 또 일하지 마라. 또 또요? 그중에 가장 제가 그 나쁜 수를 쓰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악의 앞잡이? 아니 그거는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고 속지 마라. 아니요 나쁜 수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장난을 치지 마라. 아니요 다 너 거야. 네? 다 너 거야? 아니요 너가 최고야? 사랑해. 아니요 상위 전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상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런 의미로 쓰여.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색깔과 어떤 요령으로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건 탁 쳐버리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 악한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을 더 자기 주변에 모으겠죠.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은 다 잘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발 직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그만둔다는 말이 있어요. 화나서. 네? 화나서? 그렇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상대의 전략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는 한 명은 백엔드를 하기로 하고 한 프론트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프론트를 열심히 쳤단 말이에요. 근데 백엔드 봤는데 안 해놨네. 반대로 백엔드를 열심히 해놨는데 프론트 안 해놨네. 근데 그 당일날 알게 된다는 거죠. 와우. 근데 안 해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안 해놨겠냐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못해서 안 해놨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나가고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PM들도 PM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팀원들한테 상처받는 PM. 2단계 고용주한테 리더들한테 고통받는 단계. 세 번째 PM이 제일 문제의 PM이에요. 팀원도 갖고 놀고 위도 갖고 놀아요. 아래 위로 갖고 노는 PM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PM이 자기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 구성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 지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런 전략은 금방 물들어요. 악한 전략이기 때문에. 생존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악한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주장하는 바가 있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야. 전략 없는 사람보다는 나는 그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해야 우리 내 가정도 살고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뛰어난 리더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매일 진다면은 그건 리더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죠. 팀원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더 좋은 전략이 있다. 더 좋은 전략. 상위 전략이 있다. 선한 전략이 있다. 선한 전략은 탈이 없지만은 악한 전략은 결국은 고소를 당하든 팽을 당하든. 그렇죠. 팽을 당하든 아니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에다가 그냥 독약이 섞여서 마시는 뉴스도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공무원 사회인데 막 그 젊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칼로 찌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복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전략은 그 결실이 드러나는 순간 감출 수도 없거든요. 무조건 결 끝에 가서 드러내야 돼요. 이 수는 모르게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당한 사람 너무 뼈가 아프고 쓰리니까 자살을 하거나 이빨을 갈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당했는데 하고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게 전세 사기 같은 거예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그냥 죽거나 나도 이 더러운 사회, 나도 이 판 짜가지고 나도 남의 돈을 빼먹어야지. 왜 나라가 관심도 없고 재판도 관심 없으니까 나도 이런 판을 짜가지고 사기를 치면 되겠구나 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악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영향 때 그 수많은 분노와 짜증과 이 혐오감과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 전략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색깔과 에너지 때문에 가족부터 죽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죽고 내가 망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그 작전에 성공하든 나란 존재는 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선한 전략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선한 전략을 세워가는 거예요. 선한 전략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 만류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그래서 질량이 큰 곳에 달라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악한 그 전략은 자꾸 속여야 돼요. 달콤한 말로 속이고 뭘 해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이고 나면 또 새로운 타겟을 데리고 오고 이 사람 또 나가 떨어지면 새로운 타겟을 갖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개발도 보면은 메인 개발자 계속 바꾸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그 코드 결과물 쓰레기인 거죠. 뛰어난 사람 5사람을 건드리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코드도 성장시켜 나가야 아름다운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쓰고 버리고 이런 전략을 많이 하죠. 제가 상위 전략을 쓰라는 이유는 노력 대비 상위 전략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상위 전략은 단순해요. 일단은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쉬워요. 마음의 데미지가 없어요. 생각에 저놈이 눈치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눈치챈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 것만 해나가기 때문에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을 때 옆에 사람들이 이제 그 함께한 걸 뭐라 그러죠? 동조? 이게 같이 뭘 하게 되면 협력 이렇게 동조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붙어 있잖아요. 알아서 떠날 거고 알아서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냐면은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보면은 파이가 커지니까 저쪽 강한 사람한테 자꾸 내가 뭘 갖다 바치면 이 시스템이 커지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아마 저를 다 갖다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그런 사람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 없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자라고 뭘 했다? 결심을 했다. 결단을 했다. 이것도 가설이죠. 근데 지금 제가 2년 정도 해보니까 먹혀요 이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달라붙고 알아서 QA 해주고 알아서 구매해주고 그러니까 이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작은 전략들은 그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지만 좋은 전략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있든 B라는 회사에 있든 C라는 회사에 있든 이 사람들이 저기 갔든 여기 갔든 여기 갔든 다시 연락이 닿으면 다시 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좋은 기억이 있고 그 결과물에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의존성이라는 거죠. 저도 의존성을 걸고 있고 개발로 치면은 저는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물론 거기서 저를 안 뽑아주지만 거기 그 제품을 쓰면서 사는 충성 고객인 거죠. 물론 돈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사면서 죄송합니다. 네, 항상 거기 예전에 뭐 그 스파클 해가지고 기업용 비즈 스파클 해가지고 기업 파트너한테 공짜로 내주고 뭐 공짜로 내주고 VS 코드도 공짜로 해주고 저 항상 그 VS도 그 커뮤니티 버전 쓰고 항상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OS도 그랬고 그래서 무료로 썼는데 아무튼 유료로 타면 유료 버전 나오면 지금 코파일럿 결제했어요. 한 달에 11,000원 정도. 괜찮다. 코파일럿은 너무 대체 불가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 어쨌든 아이디랑 서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구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기술 문서라든지 저는 사실 앵귤러 최신 버전 나오거나 타입스크립트 최신 버전 나오면 좀 뭐랄까 진짜 설레고 막 새로운 연애를 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능이 들어왔다고? 이런 기능이 들어왔다고? 이런 기능이 들어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AI 쪽 그 AI를 내가 활용해서 뭘 부자가 될까 잘 활용할까보다는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 생태계에 대한 어떤 진짜 감사함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오픈소스 중에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고 자유도를 많이 주는 거는 의존성을 걸어버려요. 근데 내가 제어를 할 수 없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면 특정 기능으로 넘어가는 상업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나 외형을 못 바꾼다든지 특성 기능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만들어 봐야 된다. 코어하게 다 만들어야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나에게 자유함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의존성을 걸거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팀원들에게 주는 건 자유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유 출근에다가 우리 회사의 특징이 일정이 없어요. 며칠까지 이게 돼야 된다가 없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시스템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일정이라는 거를 저는 아예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 과정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어려움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 눈이 팔린다든지 신경이 다른 데 쏠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시간들을 줘야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상대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평생 갈지가 결정되는 좋은 순간인 거죠. 나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잔소리하고 뭐 너는 왜
내가 돈을 주는데 일을 왜 안 하냐부터 해서 너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냐부터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받는 게 돈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 본심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가 가는 길이 성장의 길인가,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줄 수 있는 전략이야말로 저는 상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소비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뛰어난 저를 신뢰관계로 한 사람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기업도 맡길 수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을 맡겨주고 또 나는 또 다른 일을 또 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랜차이즈인데 내가 없어지면 엉망이 되는 가게, 주인이 없으면 엉망이 되잖아요 보통. 근데 주인이 없는데도 깨끗한 가게라면은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2호점, 3호점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가게는 2호점, 3호점으로 가면 다 망해야 되는 가게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영향력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영향력을 좀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진 것도 없고 집불도 없지만은 성공한 것도 없는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그 결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단이라는 거는 뭐 우리 와이프나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결단한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게 이렇게 대로 막 기부천사도 아니에요. 뭐 물질로 도와주지도 않고 일도 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무의식이 저의 생존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창업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 창업을 하게 됐냐면은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그만두더라도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팀이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로 가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팀이 없고 근데 그러기에는 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본적으로도 준비 안 됐고 경험적으로도 준비 안 됐고 근데 그런 팀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몇 개가 빠져 있으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회사의 주인이니까 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시작은 저를 위해서는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정말 그 무의식이 저를 제어하고 이 어려움을 뚫어 나갈 때 사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려움이 직면해도 이걸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유일한 전략이야. 제일 좋은 방법이 선한 영역이라는 건 결국은 컨설팅도 우리가 누군가 저한테 돈을 내고 외주 개발도 저희한테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수학을 잘하는 것도 무의미한 걸 계산 안 하고 본질적인 것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걸 다 지우고 이게 딱 직면하면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자기 거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막 회사 가보면 막 일 다 가져와가지고 주니어들한테 그냥 뭐라 붙여놓고 그냥 일정 바뀌고 뭐 앞에 거 다 기획 바뀌고 이러면서 개발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못 견디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사람도 없고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다 해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잘못될 것 같으면 앞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하고 뭐가 빠져있다 그러면 재료를 갖고 와서 이거라도 넣어봐, 이렇게라도 해봐, 저렇게라도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만족하는 사람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면서 충성 고객도 생기는 거고 엄청 탄탄한 형태의 어떤 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 상태로, 이 초심을 지킨 상태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간다면은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고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투자를 뭐 받아온다든지 뭐 바이럴을 잘하든지 마케팅을 잘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빨리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영향력 얘기하다가 네. 말씀하시죠. 먼저 바뀌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제 주제 바꾸죠. 영향인데요. 네. 드디어 영향에 대한 뜻을 이해했어요 방금. 뭐죠? 맞아. 영향 맨 처음에 질문했을 때 사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림자 0에다가 메아리 향인 거예요. 그래서 영향인데 그러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서 나가는 힘이 영향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라는 것 자체는 내야지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지만 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림자 0을 썼을까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알게 됐던 게 그 소리가 없었을 때 그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아리 자체도 소리가 없어야지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사님한테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체감되는 건 이사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정하면서 뭔가 깨달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졌을 때 아니면 그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게 영향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영향력이라는 거를 딱 캐치하고 이걸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멋진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영향력이라는 단어 뜻은 몰랐고 그냥 질문을 해서 이제 그냥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처음에 안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부자 되는 그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왜 부자가 돼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 안 끼치고 다 자기 빌딩 사시고 고객들한테 고소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전부 다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하니까 지금은 마치 부정적인 용어가 돼버린 거죠. 너무 악용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남용? 그죠. 남용이 많이 되니까 그 좋은 말인데 남용되니까 이렇게 좀 안 좋아져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남용한 순간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건 사기꾼의 찝어낸 특성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잘 알고리즘 얘기하면 이제 사기꾼이다. 뭐 선한 영향력 얘기하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제비들이 하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은 서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나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텐데 처음에 회사에 갔을 때 선배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매일 싸우는 게 이제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내 자녀를 세우는 게 이제 나쁜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쁜 영향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선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우리 마음작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건데 정말 영향력을 아까 말했듯이 제가 없어도 그 영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원리적으로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저만의 색깔을 전달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음작용의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법을 쓰면 훨씬 더 이롭고 첫 번째로 내가 마음 괴롭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전법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신 또 얻을 수 있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법이 탈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너무 그냥 사기꾼적으로 지금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온라인에 이해는 돼요. 요즘에 왜 그 강의가 많은 줄 아세요? 유튜브 강의? 돈이 잘 되니까? 아시는 분? 왜 유튜브에 지금 온라인 그 무료 강의가 많을까요? 쇼츠 강의 왜 강의로 다 넘어왔을까 이 사람들이? 쉬우니까요. 수요가 많으니까. 불안한 사람이 많아서? 다들 사는 게 어려워서. 물건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려서 속이기가 쉬워서. 정답이 안 나왔어요. 어떤 강의 얘기하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그냥 다 특히 유튜브 쪽 진입이 쉬워서.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이라든지 아. 쇼츠 만드는 법이라든지 사람을 뜯어먹어서. 근데 맞아, 그거 진짜 많아긴 했어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해야 먹고 살아야니까. 사들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왜 갑자기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면은 지금 조회수 수익이 안 나와요 이제. 진짜요? 네. 옛날에는 채널 그 놓고 이러면은 조회수 수익이 많이 나왔고 조회수에 따라서 그 우리가 나눠 가지는 돈이 광고 나눠 가지는 돈이 꽤 많았기 때문인 건데 지금 유튜브도 거의 구독제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채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조회수 하기도 어렵고 높은 조회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많은 돈을 배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로 돈을 못 버니까 조회수로 돈 벌기로 이쪽 업에 들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걸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몇 년간 조회수로 계속 돈을 벌고 채널 만들기 인기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뭘로 바뀌냐면 강의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먹히지 않으니까 이걸 속여서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되는 전법을 이제 자기들이 해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팔아먹기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주식이 설거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냐면 너도 나도 하니까. 악의 평범성. 너도 하고 쟤도 하고 얘도 하고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없으니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퇴직하고 뭐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라도 만들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강의라도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망쳐놓고 더 망치는 걸 가속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전법을 따라가면 내 마음도 무너지지만 자기도 사기꾼되고 소비자도 피해자가 발생해서 결국 연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악한 의도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도 이걸 알고 이것과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잘하는 법 이런 거를 강의하지 않거든요. 맞아.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그 인계점을 뚫어야 되는데 개인이 뚫을 수 있지 않아요. 1인 창업 시대라고 하지만 그 인계점을 뚫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팔 동안은 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가치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로 글로벌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 최소한 사기는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을 주는 거죠. 이것도 저의 전략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강의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강의 시장도 그렇고 스포츠 시장도 이 세상은 상위 1%만 살아남는 구조란 말이에요. 내가 유도를 하든 뭐 복싱을 하든 뭘 하든 1%만 하고 나머지는 다 깔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소비만 하고 피해만 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저도 지금 유튜브 월 100만 원짜리 강의 열었거든요. 월 100만 원이었나? 월 50만 원이었어. 그 1년 코스요? 1년에 1,200만 원 코스. 그거 그거 100만 원 100만 원 아니에요? 아니 그 할인하던데. 할인 50%인데요? 그거 네. 그 10만 원짜리 결제하는 게 네. 결제할 뻔했다고. 네. 1년 동안 그거 다 배우면 네.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결제 안 하셔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누군가는 해외 취업을 노릴 거라는 거죠. 제가 스위스 갔을 때 실제로 객체지향 코딩을 못한 상태에서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멘탈이 다 탈탈탈 털렸거든요. 지금도 이제는 지금은 좀 더 복잡해서 AI 시대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아는 제가 만든 3레벨 개발자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사람 필요해요. 기업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팀장도 되고 리더가 되는 거니까 기업용 코스로도 만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제가 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는 코치로 빠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 가서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 지분이라도 가져가고 뒤에서 우리 회사 응원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아무튼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는 이제 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로 하는 게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게 제가 법인을 세울 때 이거 다 이 주주 명단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1,000명이어도 2,000명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 장부로 다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등록하면 국가 시스템에서 뭐 복잡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 관리해주는 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주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백억 막 투자받고 매각하셨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다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어차피 내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거 자체를 이 전문가들 연결하면 되더라고요. 세무사들하고 법무사라든지 변리사분들. 근데 이 플랫폼이 그 주인이 돼버리면 다른 세무사랑 다른 변리사들은 이 손가락을 빨게 돼요. 여기서만 계속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 똑같이 본뜰 수 있다는 거죠. 좀 버림받은 세무사, 좀 버림받은 법무사, 변리사, 특허 내고 이런 것들 법인이 하는 종합 서비스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디어다. 네. 그러니까. B급 세무. 그죠? 좋은데? 100만 원 정도 못 받아오시면 100만 원 더 그러니까 싸. B급 법인이라 해가지고 이름도 B급 법인이라 해가지고 괜찮은데? A급 법인보다 돈 적게 받는 거예요. 좋다 비법. 오! 나네. 실제로 이 서비스 만들려고 그 쇼츠도 만들어놨어요. 경쟁사에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대로 내가 우뚝 서야 좋은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자유함을 주고 싶어요. 오전이요? 그러니까 오전을 사람이 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평일 오전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노동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소비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산자로 태어난 게 아닌데 최소한 평일 오전이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수영도 다닐 수 있을 거고 뭐 마라톤도 할 수 있을 거고 평일 런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 딱이에요. 그리고 런치 세트가 좀 싸잖아요. 평일 런치 제일 싸잖아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라서 그러니까 그 사무실 오더라도 오전에는 다들 조금 쉬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와서 그냥 좀 떠들다가 오후 일을 하든지 뭐.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게 이게 IT 서비스는 기획을 잘 세우면 돼요. 방향을 잘 세우면 이런 형태의 이 구조를 잘 잡아버리면 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꿈인 거예요. 제 꿈. 그러니까 꿈에 동참하는 사람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0만 원 내신 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다. 이제 계속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을 꼬셔서 회사의 주주로 만들고
주주 만들기가 쉽거든요. 이거 소고기만 사 드셔도 주주가 되시는 거라서 그러니까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회사다. 그래서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이사회를 엄청 많이 여기는. 강 코엑스 하나 빌려야 원래 회사 커지면 주주회가 재밌대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길어졌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